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고점을 넘어서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지금 한 5일 정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살짝 자, 5일선이나 뭐 7일선 정도를 터치하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어쨌든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연준 파월 의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기도 했고 연착륙이라는 목표를 밝혔기 때문에 즉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수적인 뷰를 드렸던 이유는 자, 이 하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침체로 인한 하락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침체가 아니라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락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침체로 이어지면 더블 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드렸던 겁니다. 여전히 그 부분은 존재를 하지만 그거를 이제 주요 결정기관인 연준에서 막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고 위쪽에 지금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랠리가 내년 뭐 대선이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쭉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즉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락이 과연 그 경기 순환이라는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자, 침체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면 이제 회복기에 진입했고 상승기가 더 강하게 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 경제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실업률이라는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자, GDP에 있어서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슈, 즉 인플레라는 이슈가 잡혀버리고 그대로 다시 미국 경제가 호황으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연착륙을 지금 연준이 의도하고 있다라는 방향을 밝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시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기별 GDP도 계속해서 보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다면 혹은 뭐 2% 이하 뭐 1%대 혹은 0점대 성장률을 보인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인플레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했고 사실상 침체라고까지는 온 적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구나 라고 시장이 느낀다면 단기적으로 강한 하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주봉으로 살펴본다면 역사상 사실 이렇게 길고 강했던 하락은 2002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사실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강한 하락이 나왔었고 자, 이후에는 항상 어쨌든 상승이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역시도 V자 반등을 끝내고 한번 수익 실현 매물이 소화가 된 뒤에 다시 재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뷰 자체를 영원하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되고 이제 투자를 하려면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타이밍에서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주봉 역별 상황에서는 자,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서도 일봉 자체가 하방으로 꺾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요 구간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왔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지금 강한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까지 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주봉상으로 지지가 나왔고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평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를 보았을 땐 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추세로는 지금 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QQQ 같은 경우도 지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 SOXX 같은 경우는 그 추세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전고점 이전에 2021년 전고점까지도 새롭게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자, 리스크가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손절 라인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SOXX로 봤을 때는 이 정도겠지만 자, 이거를 어떻게 했을 때 SOXL을 많이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 손절 라인을 잡는 것 자체가 이미 35% 마이너스로 손절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손절을 치겠습니까? 그렇죠? 칠 수도 없고 쳐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리스크가 큰 종목을 하실 때는 그 이평 라인 자체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강한 추세로 짧게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장기 보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보유를 하실 거라면 지금은 SOXL이나 TQ 같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종목들에 들어가셔야 될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종목들이냐? 자, 지금 같은 경우 러셀이 어떻게 보면 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러셀이 올라갈 때는 시장에서 정말로 5조 이하의 개별 종목들이 10배, 20배, 50배, 100배까지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러셀이 전고점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 시기로 본다면 바이든 당선될 쯤부터 해서 올라가는 느낌, 즉 코로나 이후의 시기로 지금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횡보할 때도 개별 종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러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SOXL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추천을 드리냐면 장기 보유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자,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2021년 전고점 때가 지금 72달러였는데 현 기준으로 지금 30달러 언저리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SOXX라는 원지수는 여기에 위치를 해 있어야 됩니다. 즉 90달러쯤에 위치를 해야 되고 있는 종목이 30달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 과정에서 괴리율로 갉아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뭐 이걸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 구간들이 있는 것이고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올라가던 와중에도 박스권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다 괴리율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기에 이런 부분들 짧게 들어가 주시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뭐 끝까지 모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공부를 더 하셔서 이 종목이나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 인근에서 버텨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내리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내년부터 피벗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연준 의장이 어쨌든 의장이란 이름을 걸고 시사한 부분인데 뭐 자연스럽게 채권 수익률 자체도 어느 정도 하방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러한 흐름들을 반영하면서 지금 채권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기회는 지금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VBIX 자체는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FOMC 당시로 인한 이러한 변동성의 커지는 모습이 나가긴 했지만 자, 빅스로 보시면 지금 사실 위험 자체에 대한 요인은 다시 이격도를 만드는 흐름,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이격도를 만들었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러한 투자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덜 오른 개별 종목을 공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멤버십에서도 개별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도움받으실 분이 있으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지수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한 고점 부근에 있어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도 8개월 만에 좀 매수할 만한 기회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 제가 이 타이밍에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 그때 매수하신 분들 뭐 40% 넘는 수익 이렇게 얻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 지금은 또 오랜만에 8개월 만에 그래도 매수를 좀 고려할 만한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고점 자체도 뭐 한 20에서 30%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시장이 훈풍이 계속 이어진다면 자,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좀 더 많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진입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전에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160달러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느 시점에 얘기를 드린 거냐면, 자, 이러한 타이밍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평이 하방으로 돌파가 되고 어쨌든 위쪽에 주요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꺾여 내려간다면 당연히 이전의 저점 지지라인인 160달러를 터치하고 올라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돌파하면서 자, 이 박스권에서 지금 상방으로 가격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타이밍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에서 뭐 160달러라고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다르고 지금은 다르면 그게 어떻게 맞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주식을 좀 더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려면 정말 내가 100% 맞춘다고 하는 리딩방 같은데 정말로 그런 데서 사기당하시기 딱 좋은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수익을 100% 보장한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100% 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투자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소중한 돈들 다 날리시고 주변에 돈 뜯기시고 정말 피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수익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100% 수익이라는 거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제목에야 뭐 썸네일로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항상 반대쪽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00% 매수하라는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누가 압니까? 100% 매수해서 100% 올라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정말 위대한 투자자들, 뭐 리버모어드 뭐 이런 분들도 100%라는 걸 가지고 배팅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 어쨌든 확률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160달러를 찍고 올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았던 상황인 것이고, 이것이 200일선 라인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 상방으로 향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주식시장의 흐름과 투자 패턴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전의 박스권을 조금 탈출을 하면서 그래도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접근을 했고,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하방 지지가 나온 거예요. 자, 주요 200주선 라인에서 무너지고 돌파되지 않고 하방 지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강했던 박스권인 요 300달러까지의 요 구간을 도전을 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함께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면서 투자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게 움직이다가 만약에 200주선 라인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주봉의 51선을 돌파하면서 하방으로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하방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겠죠. 결국 그러한 시나리오를 세워 두셔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강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100% 돌파한다라고 또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확신에 차서 100% 수치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사실 사기를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면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